네, 그러면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정말 기초적인 내용들을 다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푸는 문제는 좀 시험이나 그 퀴즈에 잘 나오는 유형들, 혹은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챕터 23에서 이제 GDP에 대해서 다루는데, 사실 GDP는 뭐 경제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용어죠. 그래서 GDP는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크게 세 가지로 정의를 하는데, 첫 번째가 Final Goods and Services의 Market Value 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Given Period, 세 번째가 Within Country. 사실 GDP는 어떤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 혹은 전반적인 지표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런 좀 구체성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Final Goods and Services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중간재, Intermediate Goods 같은 경우에는 GDP에 포함이 되지 않겠죠. 예를 들면은 이제 5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 일단 밀가루가 있는데 이게 베이커리에 1달러에 판매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이커리는 그 밀가루를 사용해서 빵을 만들고 이거를 소비자한테 3달러에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베이커리가 산 밀가루 여기에 해당되는 거겠죠. 얘는 파이널 굿이 아니겠죠. 왜냐면은 한 번 더 만들어 가지고 소비자한테 판매를 한 거니까. 결국 여기서 사용된 밀가루는 중간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어떤 특정 기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뭐 1년이나 아니면은 분기별로 GDP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1년이나 분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국경 내에서 일어난 일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한국의 GDP를 보는데 뭐 일본이나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한국의 GDP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어, 구체성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번 문제를 마저 풀어보면 이게 이제 첫 번째 밀가루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밀가루는 식료품 가게에 팔렸고, 이게 1달러에 똑같이 팔렸고, 그 다음에 소비자한테 2달러에 팔렸죠. 그러면 이제 GDP를 계산할 때 1번 항목에 의해서 그냥 가장 마지막에 팔린 얘들만 더해주면 돼요. 이제 이 경우에는 여기겠죠. 이 항목에 해당이 되겠죠. 얘랑 얘는 지금 중간재가 되겠죠. 그래서 GDP에 들어가지 않을 거고, 결국 GDP를 구하면은 여기서는 3달러와 2달러를 더한 5달러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러한 어떤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GDP를 계산을 할 때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GDP는 이제 우리가 약속을 할게요. GDP는 Y, 뭐 아웃풋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소비와 투자와 정부 지출과 순수출을 더하면은 얘가 GDP다. 그래서 이제 소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우리가 소비하는 것들. 그래서 GDP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식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지출 측면에서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소비자로서 얼마만큼의 소비를 했냐, 그게 이제 첫 번째 항목, GDP의 첫 번째 항목에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주식이나 채권 투자를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의 투자 활동. 예를 들면은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 공장을 짓는 것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프린터기를 산다던가 장비를 산다던가 혹은 재고 자산을 늘리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에는 뭐 기업 입장에서 의 투자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지출. 이거는 말 그대로 정부가 쓰는 돈이겠죠. 뭐 공무원의 월급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사회 전반적인 그 시설, 도로를 깐다거나 아니면은 항구를 짓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 지출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순수출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수출과 이제 수입으로 나뉘는데, 이게 수출에서 수입을 뺀 거를 순수출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net export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1번 문제를 보면은 GDP는 2,000달러였고, 그래서 우리가 식을 GDP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의 합인데, 먼저 소비가 800달러였고 그 다음에 투자가 600달러였고 정부 지출이 400달러였고 이 순수출을 구하라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 2,000은 뭐 1,800 플러스 NX이기 때문에 NX는 200이다. 답이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GDP 단원에서 또 중요한 게 노미널 GDP랑 리얼 GDP가 있어요. 노미널 GDP는 말 그대로 어, 명목상으로, 그러니까 보이는 그 자체로 계산을 하면 돼요. 근데 리얼 GDP는 엄밀히 따지면 약간 가격 변화를 생각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0년과 지금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2024년. 근데 이때는 지금 코로나가 막 터졌을 때고, 그다음에 돈을 막 그렇게 찍어낸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김밥 한 줄에 그때 한 2,000원, 3,000원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2,000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냥. 근데 2024년에는 4,000원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김밥 한 줄만 생각을 했을 때 그거를 가지고 GDP를 계산한다고 하면은 2020년에는 GDP가 2,000원이 될 거고 2024년에는 4,000원이 되겠죠. 근데 이건 똑같이 한 줄이에요. 그래서 노미널 GDP는 2020년에 2,000원이었고 2024년에 4,000원이었는데 실제로 생산한 양은 한 줄로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얼 GDP는 가격 변화를 제외를 하고 생산량만 보겠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얼 GDP를 계산을 할 때는 기준 연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가격을 고정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통해서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13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 경제는 지금 옥수수와 뭐 소이빈 두 가지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2010년에는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2010년과 지금 2009년이네요.
2009년과 2010년이 있고, 그 다음에 콘과 소이빈이 있는데, 2010년에는 콘이 20개, 그 다음에 4달러에 팔렸고, 소이빈은 10개랑 2달러에 팔렸다. 이거를 이제 표에 나타내 보면, 자, 2010년에는 20개의 콘과 4달러에 팔렸고, 그 다음에 소이빈은 10개와 2달러다. 2009년에는 옥수수는 2달러였고, 그 다음에 소이빈의 가격은 1달러였고, 그 다음에 기준 연도를 2009년으로 잡겠다. 그랬을 때 2010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인데, 자, 먼저 노미널 GDP를 한번 구해볼게요. 2010년에는 노미널 GDP가 어떻게 될 것이냐. 노미널은 말 그대로 그냥 보이는 그대로 다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2010년에는 프라이스가 4였고 퀀티티가 20이었으니까 80이 되겠죠. 그리고 소이빈에서는 20이 되겠죠. 그래서 노미널 GDP는 100달러가 될 것입니다. 근데 리얼 GDP는 우리가 생산량을 보고 싶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격을 고정할 필요가 있고, 문제에서 2009년을 베이스 이열로 줬으니까 2009년의 가격으로 고정을 하는 거죠. 리얼 GDP를 구하기 위해서, 2010년의 리얼 GDP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리얼 GDP는 자, 일단 생산량은 2010년 걸 씁니다. 그래서 20 곱하기, 근데 가격은 2009년 걸 씁니다. 마찬가지로 소이빈에서도 생산량은 2010년 걸 쓰고 가격은 2009년 걸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격을 통제를 했으니까 결국 리얼 GDP는 생산량의 변화가 이 GDP상에 얼만큼의 변화를 나타냈냐, 이거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 40 더하기 10이니까 50달러가 되겠죠. 그래서 답을 이제 보면은 노미널 GDP는 일단 100이 될 거고, 리얼 GDP는 5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추가적인 개념이 뭐냐면 이거죠. GDP 디플레이터. GDP 디플레이터는 이 디플레이터가 결국에 뭔가를 뺀다라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노미널 GDP를 리얼로 나눠서 100을 곱해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GDP 디플레이터를 구하는 어떤 공식이고, 그래서 이제 구해주면은 노미널을 리얼로 나눠서 100을 곱한다. 그러면 답이 200이 되겠죠. 이 GDP 디플레이터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인플레이션 지금 이제 뭐 작년 2021년, 2022년 그때부터 굉장히 이제 뉴스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다뤘던 얘기가 인플레이션이 얼마냐, 그거를 이제 다뤘었는데 그거를 구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15번 문제를 통해서 인플레이션, GDP를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리고 한 번 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제 노미널 GDP와
리얼 GDP도 추가적으로 구해 볼게요. 문제를 읽어보니까, 자, 리얼을 구하기 위해서는 항상 저희가 그 기준 연도가 필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기준 연도는 2008년으로 나와 있다. 그럼 2008년에 우리는 가격을 쓰면 된다. 리얼 GDP를 구할 때. 일단 2008년의 노미널은 그냥 보이는 그대로 곱해서 더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프라이스 곱하기 퀀티티를 하면 되는데 그냥 그 연도에 프라이스 곱하기 퀀티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2008년의 노미널 GDP는 4 곱하기 90 더하기 1.5 곱하기 150이 되겠죠. 2010년과 2011년의 인플레이션만 구하면 되니까 이 두 개만 그냥 계산을 할게요.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이제 2010년에 노미널 GDP를 구하면 5 곱하기 120 더하기 2.5 곱하기 200이 되겠죠. 5 곱하기 120 더하기 2.5 곱하기 200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 600 더하기 500이니까 1100이 될 거고 2011년의 노미널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때의 가격과 그때 생산량을 곱해서 모든 항목들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6달러 곱하기 150 더하기 3.5달러 곱하기 200 하면은 900 더하기 700이니까 1600이 되겠죠. 그럼 이제는 2010년의 리얼 GDP를 먼저 구하고 2011년의 리얼 GDP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2010년의 리얼 GDP는 가격을 우리가 고정을 했으니까 이 가격을 쓰겠죠. 2008년의 가격을 쓰겠죠. 그리고 2010년의 생산량을 곱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유에서도 2008년의 가격을 쓰고 2010년에 생산량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4 곱하기 120, 그 다음에 1.5 곱하기 200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480 더하기 300이니까 780이 될 거고 2011년의 리얼 GDP는 마찬가지로 기준 연도의 가격과 그 다음에 퀀티티, 2011년의 퀀티티를 곱하고 그 다음에 2008년의 우유 가격과 2011년의 퀀티티를 곱하고 그래서 600 더하기 300이 돼서 900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인플레이션을 구하기 위해서는 GDP 디플레이터를 또 구해줘야 됩니다. 교수님께서 그 굉장히 계산 문제를 상당히 많이 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챕터 23, 24, 25 여기는 좀 계산 뭐 뒷부분도 있긴 하지만 여기는 유독 계산이 좀 있어서 꽤 많이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GDP 디플레이터는 아까 어떻게 구한다 했냐면 노미널을 리얼로 나눠서 100을 곱한다 했었죠. 노미널을 리얼로 나눠서 100을 곱한다. 그러면 일단 다 구해놨으니까 자 2010년에는 2010년에 GDP 디플레이터는 노미널을 리얼로 나눠서 100을 곱하고 2011년에 GDP 디플레이터는 1600을 900으로 나눠서 100을 곱하면 된다. 이제 인플레이션 어떻게 구하냐? 일단 좀 기초적인 내용을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작년에 100달러를 은행에 넣었어요. 근데 1년 뒤에 얘가 110달러가 됐어요. 그럼 우리가 이 특정 기간 동안 변화율을 어떻게 구하죠?
근데 뭐 계산 안 해봐도 딱 느낌이 오죠. 10%만큼 증가를 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할까요? 그거는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고 앞에 걸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 걸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얘가 100분의 10이 돼서 10%가 되는 거죠. 그럼 GDP 디플레이터를 한번 이렇게 타임라인에 나타내 볼게요. 그래서 지금 2010년에는 GDP 디플레이터가 780분의 1100 곱하기 100이 될 거고 2011년에는 900분의 1600 곱하기 100이 될 겁니다. 계산기를 그래서 계산기를 써서 이거를 구하면은 이게 대략 141.03이 나오고 두 번째 게 177.78이 나옵니다. 그럼 인플레이션, 이 2010년과 2011년 1년 동안의 인플레이션을 구하기 위해서는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고 앞에 거로 나눠서 100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계산했을 때 뭐 답이 B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실제 퀴즈나 시험 때도 그 단순 계산기가 필요한 이유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암산이 안 되니까 그 꼭 가져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17번 같은 경우에는 그 오답률이 꽤 높았었거든요.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게 아마 시험 때 되면은 까먹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17번 같은 경우에 이 나라의 아웃풋이 얼마만큼 늘어났냐? 이 문제가 나오면은 얘는 리얼 GDP가 얼만큼 변했냐? 이거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3번, 17번 문제에서 그 위에 표를 보면은 기준 연도가 지금 2009년이기 때문에 2009년의 가격을 고정을 해주고 2010년과 2011년의 리얼 GDP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스킵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챕터 24에서는 CPI에 대해서 다룹니다. CPI는 소비자 물가지수,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말 그대로 소비자랑 관련이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을 보면은 이거는 약간 전반적인 비용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measure of overall cost goods and services. 그래서 주로 소비자들이 사는 항목들, 예를 들면 뭐 식료품이나 아니면 신발, 의류, 아니면 교통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주로 사는 항목들이 여기에 들어가고 GDP랑 차이를 보면은 GDP에는 소비자의 항목뿐만 아니라 그냥 그 나라에서 생산된 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비행기를 생산하진 않지만 독일을 보면은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를 생산을 하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고 이제 CPI는 어떻게 구하냐? CPI 구하는 법. 먼저
fix the basket이라고 해서 장바구니 안에 들어갈 항목들을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상의 장바구니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요 안에 들어갈 항목들을 정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양파 3개, 바나나 3개, 그 다음에 뭐 신발 하나, 이런 식으로 항목들을 딱 개수를 딱 정하는 게 이제 CPI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얘네들은 이제 가격을 찾아줘야겠죠. 뭐 양파는 하나에 1달러다. 그 다음에 바나나도 하나에 1달러다. 신발 하나에 100달러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을 찾아주고 이제 가격이 나오면은 장바구니 가격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장바구니 전체 가격이 나오겠죠. 뭐 3이랑 1을 곱하고 3이랑 1을 곱하고 1이랑 100을 곱해서 각각 더해주면은 이 장바구니의 가격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기서도 기준 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CPI에서는 기준 연도가 가격을 고정하는 데 쓰이지 않아요. 그 장바구니 안에 들어가는 항목들의 개수가 딱 고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2020년의 장바구니예요. 근데 우리는 2021년에 장바구니의 가격을 알고 싶은 거죠. 같은 장바구니, 똑같이 양파 3개를 사고 바나나 3개를 사고 신발 하나를 샀을 때 얼마만큼의 가격이 나왔느냐, 혹은 2024년에 똑같은 항목들을 샀을 때 그 장바구니의 가격이 얼만큼 변했느냐, 이거를 보기 위해서 기준 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GDP 단원이랑 좀 구분을 해보면 GDP에서는 기준 연도가 프라이스를 고정하는 데 쓰였다면 이 CPI에서는 퀀티티를 고정하는 데 쓰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럼 이제 좀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 전형적인 소비자의 바스켓 안에는 돼지고기 3과 그 다음에 옥수수 4가 있다.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일단 바구니를 고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바구니 안에, 바스켓 안에 포크 3개와 그 다음에 콘 4개가 있다. 이렇게 고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필요한 게 아까 가격을 찾아줘라. 얘네들의 가격을 찾고 그 다음에 장바구니의 전체 가격을 구해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2008년의 바구니와 2009년의 바구니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가정이 아니라 있죠. 이렇게 두 개의 바구니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구니에도 똑같이 돼지 3개와 옥수수 4개, 이게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격은 달라졌죠. 이 표에 나와 있죠. 2008년에는 일단 20달러인데 우리가 3개로 퀀티티를 고정을 해놨고 더하기
옥수수의 가격은 12달러인데 우리가 바구니에 4개로 고정을 해놨죠. 이렇게 이 딱 개수를 고정을 시킨 겁니다. 2009년에는 자, 가격은 25달러예요. 그게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옥수수의 가격은 18달러인데 4개가 있죠. 요 지금 바구니 안에 고정된 이 딱 개수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60 더하기 48이니까 108이 될 거고 2008년에 바구니 가격은 108이 될 거고 2009년에는 75 더하기 72니까 147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지금 딱 2008년은 108이 나왔고 2009년은 147이 나왔으니까 아까처럼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고 앞에 거로 나눠서 100을 곱했을 때 어떤 값이 나올 겁니다. 이제 그거를 인플레이션이라고 쓰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2개밖에 안 되니까 그 답이랑 동일하겠지만 여러 개가 나왔을 때는 답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바구니 가격을 지금 구했잖아요. 근데 CPI랑 바구니 가격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CPI는 현재 바구니 가격과 기준연도의 바구니 가격의 어떤 상대적인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100을 곱하면 되는데 2008년으로 봐볼게요. 2008년에는 자 일단 기준연도가 2009년이잖아요. 2009년 걸 먼저 볼게요. 그러면 자 2009년의 CPI는 자 CPI 2009는 2009년의 바구니 가격 147이죠. 그 다음에 기준연도의 바구니 가격 2009년의 바구니 가격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나눠줘서 100을 곱하면 결국 100이 될 겁니다. 얘가 1이니까. 그래서 2009년의 CPI는 1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기준연도의 CPI는 100이다. 왜냐면 자기 자신으로 나누니까. 2008년의 CPI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2008년의 바구니 가격 108이었죠. 108을 2009년의 바구니 가격으로 나눠서 100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2008년의 CPI는 계산기를 통해서 구해주면 뭐 74.5? 73.5? 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네 둘을 이용해서 인플레이션을 구해주면 됩니다. 다 같은 원리예요. 2008년의 CPI는 73.5였고 2009년에는 100이었다. 그럼 이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은 얼마였냐? 그러면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고 앞에 거로 나눠서 100을 곱해주면은 인플레이션이 나온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거는 퀴즈에 한번 나왔던 문제였고 빠르게 설명을 드리면 자 우유는 1달러에서 1.2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티셔츠는 8에서 9.6이 됐고 그 다음에 CPI는 150에서 195가 됐고 일단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이 더 커진 건 알겠는데 얼마만큼 커졌는지는 딱 구별이 잘 안 가잖아요. 뭐가 제일 많이 가격이 높아졌고 가장 크게 그 가격이 늘어났고 그게 안 보이니까 한번 비율을 먼저 구해볼게요. 그래서 우유 같은 경우에는 20%가 늘어났고 똑같죠 얘도.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고 앞에 거로 나눠서 100을 곱한다. 그럼 이제 20%가 나오고 마찬가지로 얘도 20%가 나오고 그다음에 CPI는 30%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뭐 30%가 됐다. 그럼 사람들은 뭘 살 것이냐?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를 통해서 구한 인플레이션은 30%가 나왔어요. 근데 우유랑 티셔츠는 그거보다 적게 늘어났어요. 상승을 한 거죠. 그러면 답은 1번이 되겠죠. 왜냐하면 만약에 바구니 안에 CPI를 구하기 위해 썼던 바구니 안에 우유가 있고 뭐 티셔츠가 있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어떻게 설명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다른 것들은 다 30%가 올랐어요. 근데 내가 자주 사는 항목인 우유랑 티셔츠는 20%밖에 안 오른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얘네들이 싸진 거죠. 다른 것들은 다 30%가 올랐는데 얘네들은 20%밖에 오르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싼 우유와 티셔츠를 더 많이 사게 되겠죠. 그다음에 9번. 그래서 이거는 약간 8번이랑도 살짝 연관이 되는데 CPI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바구니를 고정을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2020년에 바구니로 고정을 했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지금 바구니 안에 닭 1kg와 돼지 1kg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근데 2020년에 가격은 똑같았어요. 예를 들어 1kg에 10,000원이었고 얘도 10,000원이었어요. 근데 2024년에 뭐 갑자기 닭이 비싸져 가지고 1kg에 20,000원이 되고 돼지는 똑같이 10,000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사실 얘네 둘은 어떤 일종의 대체제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가 갑자기 비싸지면 우리가 2kg의 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2kg를 먹기 위해 똑같이 1kg, 1kg를 사는 게 아니라 돼지 2kg를 사는 거겠죠. 그래서 이때는 각각 1kg씩 샀다면 닭도 1kg를 사고 돼지도 1kg를 샀다면 이때는 돼지만 2kg를 산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CPI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바구니를 고정했기 때문에 이 항목을 사람들이 그대로 산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CPI의 지표를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이 바구니를 뭐 2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개편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점 중에 하나가 만약에 새로운 제품이 출시됐을 때 얘도 마찬가지겠죠. 새로운 제품. 이때는 이 바구니 안에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한 10년 전에 2015년에 에어팟 이어폰이 있었다고 합시다. 근데 2024년에는 에어팟이 있죠. 그래서 이 새로운 제품이 생겼을 때
실제 그 연도에는 이제 이 항목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 품질 변화. 예를 들어서 똑같이 바구니 안에 햄버거 한 개랑 한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2020 년에는 얘도 만약에 5,000원이고 5달러고 얘도 5달러인데, 근데 이 기간 동안 좀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모든 것들의 가격이 오르고, 그러면서 이 햄버거의 재료도 가격이 올랐을 겁니다. 근데 이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재료가 올랐는데,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햄버거의 퀄리티가 떨어져야만 하겠죠. 그래서 여기엔 똑같이 햄버거 한 개가 있고 가격도 똑같지만 실제로는 품질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작년인가 재작년에 자주 언급됐던 용어 중에 하나가 뭐 슈링크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9번의 답을 보면은 CPI는 오버스테이트 할 수 있다. 왜냐면은 실제로는 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예시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실제로 그 닭의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돼지 2kg를 사면서 2020년과 동일하게 2만 원을 썼겠지만 CPI 상으로는 3만 원을 쓴 게 된 거죠. 왜냐면 닭 1kg랑 돼지 1kg가 바구니 안에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것도 한번 기출에 나왔던 거고, 어, 어렵지 않아요? 표를 만들어 보면, 자, 1996년과 2006년이 있고, 그다음에 또 나온 정보가 샐러리와 CPI가 나왔죠. 1996년에는 월급이 4만이었고 2006년에는 6만 5천이었습니다. 그리고 CPI는 96년에 160이었고 2006년에 266이었습니다. 그러면 96년의 월급을 2006년의 화폐로 바꿔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은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정보는 딱 세 가지예요. 일단 2006년의 달러와 96년의 달러의 그 상대적인 비율을 보기 위해서 CPI 두 개는 모두 필요하고, 그 다음에 96년의 월급이 2006년의 달러로 얼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96년의 월급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뭐 비례식을 세워보면은 96년 월급이 2006년의 달러로 환산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96년의 CPI를 나눠주고 2006년의 CPI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곱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챕터 25. 챕터 25는 자, productivity라고
이거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한 사람이 한 시간 동안 얼마만큼을 생산해 냈는가. 그래서 1번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2009년에 뭐 이러한 나라에서 1번 좀 애매하네요. 왜냐하면 리얼 GDP에서는 지금 1번에서는 리얼 GDP를 물어보고 있는데 1인당 리얼 GDP를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 리얼 GDP를 인구수로 나눠주면 되거든요. 근데 프로덕티비티는 일한 사람만 고려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전체 생산량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아까 Y를 아웃풋이라고 정의를 한다고 했었죠. 그럼 전체 생산량을 인구수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일한 사람들, 그걸 이제 우리가 L이라고 약속을 할게요.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일단 L이라고 할게요. 그거를 일한 시간만큼 곱해준 거를 나눠준 게 생산성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을 보는 게 차라리 낫겠네요. 자, 지금 뭐 이거를 지금 생산량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4천을 5명의 일한 사람들이 5명의 노동자가 각각 8시간씩 일을 했다. 그러면 한 사람이 1시간 동안 얼마만큼 생산을 해냈냐? 그거에 대한 생산성은 4천을 40으로 나눈 거니까 100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1시간 동안 한 명이 얼마만큼 할 수 있냐? 그게 한 번의 답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챕터 25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여기거든요. 생산 함수. 이거를 말 그대로 얘는 함수예요. 그래서 자, 아웃풋이 있을 때 아웃풋이 있다라는 건 결국 인풋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생산량은 테크놀로지 곱하기 이렇게 구성이 된다. 음,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인풋들을 설명을 하자면 자, 일단 다시 얘는 아웃풋이고 요 안에 있는 얘들은 인풋들이에요. 그래서 L은 아까 일하는 사람의 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K는 피지컬 캐피탈 H는 human resources 그 다음에 N은 natural resources. 그래서 조금 명확하죠. 일단 내추럴 리소스는 말 그대로 그 천연자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석유를 통해서
생산을 해낼 수가 있고 경제의 어떤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휴먼 리소스는 어떤 개인의 경험이나 아니면은 교육 정도? 이런 걸 통해서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내가 학교를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뭐 일을 하면서 생산을 해낸다 이런 느낌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피지컬 캐피탈은 어떤 도구들 그래서 뭐 나무를 벤다고 했을 때 손으로 쪼개는 것보다 도구를 쓰면은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생산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프로덕티비티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 뭐 피지컬 캐피탈이 중요한 이유 이런 게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는 좀 중요한 특성이 있는데 그게 constant returns to scale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모든 인풋을 2배로 늘리면은 아웃풋도 2배가 된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위의 식에서 모든 인풋을 2배로 늘리면 아웃풋도 2배가 된다 이 말입니다. 혹은 3배로 늘리면 아웃풋도 3배가 된다. 인풋들을 다 3배씩 늘리면 3배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9번 문제를 보면 여기에 만약에 constant return to scale이 있다면 생산 함수는 어떻게 쓰일 것이냐. 답은 C가 되겠죠. 왜냐면 2배로 늘린다라는 거는 2로 나눠도 똑같이 된다라는 말이랑 같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굉장히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가 바로 옆에 있는데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자 일단 요게 한 문제예요. 그리고 요게 한 문제예요. 이게 1번 문제고 얘가 2번 문제인데 배터리가 없어서 잠깐 저 충전기 좀 가져올게요. 그래서 1번 문제를 설명을 드리면 마찬가지로 지금 이 경제에는 constant returns to scale을 따르고 이 경제에는 두 개의 인풋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L과 K라는 인풋만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생산함수는 이런 식이 되겠죠. Y는 테크놀로지 곱하기 L과 K다. 이랬을 때 constant returns to scale을 따른다면 답이 될 수 있는 건 어떤 것이냐 라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풀이를 하자면 자 1번 같은 경우에 일단 constant returns to scale은 모든 인풋을 2배를 했을 때 아웃풋이 2배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L도 2배, K도 2배를 했을 때 아웃풋이 2배가 되냐 라는 거죠. 근데 얘를 계산해 보면 4LK가 되기 때문에 4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1번은 탈락, 2번도 아닐 거예요. 계산 복잡하니까 그냥 얘는 스킵을 하고 3번 L도 2배로 늘리고 K도 2배로 늘렸을 때 Y가 2배가 되냐. 근데 이제 얘는 약분이 되면서 그냥
원래 거랑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풋은 2배로 늘렸는데 아웃풋은 2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도 답이 아니고 이제 4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L도 2배로 돌리고 K도 2배로 돌린다면 얘는 결국 2 곱하기 6분의 L 플러스 K니까 6분의 L 플러스 K가 Y이기 때문에 얘는 2Y가 되는 거죠. 그래서 L도 2배로 늘리고 K도 2배로 늘렸더니 아웃풋도 2배가 됐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겠죠. 이제 2번 문제는 이게 지금 피지컬 캐피탈을 L로 나눈 거고 그다음에 Y축은 아웃풋을 L로 나눈 거고 여기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어떤 경제가 A라는 점에서 시작했을 때 뭐 1년 뒤에 A라는 점에 그대로 남아있기 위해서는 자 1번 K도 2배가 되고 L도 2배가 되고 N도 2배가 되고 H도 2배가 된다면 A라는 점에 남아있느냐 혹은 2번 뭐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냥 이 2개로 그 압축을 할게요. 다 똑같은데 자 K도 2배가 되고 2번도 K도 2배가 되고 L도 2배가 되고 N도 2배가 되고 H도 2배가 되는데 테크놀로지도 2배가 된다면 A라는 점에 그대로 남아 있겠느냐 이 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풀기 전에 개념 하나만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이 그림은 아마 다른 전공 과목에서도 굉장히 많이 볼 건데 얘가 의미하는 거는 크게 2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캐치업 이펙트.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한번 학점으로 비유를 해볼게요. 만약에 제가 1학년 때 학점이 2.0이었고 제 친구의 학점이 4.0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2학년 때 저는 만약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친구보다 더 큰 폭의 상승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절대적인 학점의 값은 친구가 더 높을 얘도 똑같이 열심히 해가지고 얘는 4.1이 됐는데 저는 뭐 3.7이 됐어요. 아직 여전히 얘가 높긴 하지만 그 요 폭, 제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캐치업 이펙트는 이제 개발도상국한테 주로 쓰이는데 그 개발도상국은 아직 개발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은 아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열심히 하더라도 큰 폭으로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상에서 보면은 지금 피지컬 캐피탈을 뭐 노동자 수로 나눈 게 지금 X축인데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나라는 뭐 미국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나라는 뭐 우간다 이거 봅시다. 그러면 일단 Y축은 보지 말고 X축만 봤을 때 둘의 인구수가 동일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둘 다 L은 똑같고 K에 의해서 2점이냐 2점이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그래프 상에서 똑같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아니다. 똑같이
같은 양의 K를 늘렸다고 가정을 해보면, 자, 요만큼의 K를 늘린 거죠. 마찬가지로 미국도 요만큼의 K를 늘린 거죠. 그러면 이 아웃풋 차원에서 봤을 때는 우간다는 요만큼의 상승이 있었고 미국은 그보다 훨씬 적은 요만큼의 상승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캐치업 이펙트고 이 그래프 상에서 이런 느낌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diminishing returns to scale이라고, 아까 constant 그거랑 비슷한데 이 그래프 상에서, 자, 그래서 그래프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약간 어떤 점근선에 가까이 가는 그래프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CRS에 따르면은 모든 인풋이 2배가 돼야 L도 2배가 되고 뭐 N도 2배가 되고 다른 것도 2배가 돼서 아웃풋도 2배가 된다, 이런 건데 지금 이 그래프에는 K밖에 없죠. 그러니까 K가 2배가 되더라도 Y는 2배보다 더 적은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9번의 두 번째 문제를 봤을 때 A라는 점에서 시작해서 다시 A라는 점으로 오기 위해서는 답은 1번이냐 2번이냐인데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생산함수로 다시 돌아갔을 때 이렇게 있다 했을 때, 자, 만약에 2번이 답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다른 것들이 다 2배가 되고 A도 2배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EH, EL, K, EN. 근데 이미 여기서 EY가 되는 거고 2가 추가로 곱해졌기 때문에 얘는 결국 4Y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위치에 있기 위해서는 얘도 L이 2배가 되고 Y도 2배가 돼서 똑같이 이렇게 될 거고, 얘도 L이 2배가 되고 K도 2배가 돼서 그 점에 있으려면은 이 테크놀로지는 변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아니다.